네, 안녕하세요. 오늘 칵테일 클라우드의 업무 효율성 증대 전략의 웨비나 발표를 맡은 아콘소프트의 나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웨비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칵테일 클라우드의 기능 소개와 칵테일 클라우드 CI/CD 파이프라인 기능을 통한 자동화 운영 효율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 리소스와 PV 백업 및 복원을 통한 관리 효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QA를 통해서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칵테일 클라우드의 기능 소개입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와 자동화된 데브옵스 환경 및 통합 모니터링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칵테일 클라우드에서는 어플리케이션과 데브옵스 워크스페이스, 클러스터 통합 관리와 인스트럭처 클라우드 모두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독립적인 작업 공간, 어플리케이션 구성 가시화를 관리를 통해 서비스 맵 기능을 사용을 해서 컨테이너 빌드 또한 배포까지의 일련의 흐름은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업무 흐름을 자동화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물리, 가상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클러스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구성원이라는 계정을 생성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시보드나 도구, 서비스 맵, 빌드 등을 관리를 할 수가 있으며 해당 관리는 GUI 환경을 통해서 API를 통해 시스템과 맞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 테넌시 기능으로 조직 단위의 독립된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멀티 테넌시란 하나의 클러스터 리소스를 서로 다른 팀의 조직에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러스터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과 알람 기능을 대시보드로 제공하고 있으며 멀티 클러스터를 지원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의 클러스터를 하나의 UI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파이프라인 기능을 통해서 컨테이너의 빌드부터 배포까지 자동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오픈소스 패키지를 원클릭으로 배포할 수 있는 앱 카탈로그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메시 기능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연결 구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알백 설정을 통해서 세부화된 접근 제어 관리와 외부에서 칵테일 클라우드 서비스 API에 액세스하기 위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리소스와 PV 백업 및 복원을 통해 빠른 RTO와 RPO를 제공하며 자동화되고 좀 더 유연한 인증서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관리는 사설 인증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으며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하여 인증서에 대한 유효 기간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멀티 클러스터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발, 운영 클러스터를 분리하거나 서로 다른 망의 클러스터 등 하나의 이상의 클러스터를 등록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 또한 가능하며 클러스터 정보를 등록하면 해당 클러스터의 K8S 버전, 칵테일 클라우드에 대해 등록된 플랫폼명, 현재 클러스터의 상태, 노드 수, 자원 리소스, 현재 클러스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알람 정보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는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하나의 칵테일에다 연동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소프트 멀티 테넌시 또한 지원합니다. 소프트 멀티 테넌시란 하나의 클러스터를 여러 개의 팀, 조직이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클러스터의 서비스 맵으로 네임스페이스를 구분하여 해당 네임스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따로 할당하여 팀 단위로 정해진 리소스만큼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CI/CD 파이프라인 기능을 통해서 개발과 운영의 연속성, 자동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스 다운로드, 빌드, 컨테이너를 생성하여 하버 레지스트리에 이미지를 푸시하는 이미지 빌드 단계를 거치고 하버 레지스트리에 업로드된 이미지를 워크로드를 생성하여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쉽고 빠르게 개발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파이프라인 실행 시 각 단계별 동작 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이스티오를 통한 서비스 메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 요소 간 연결 상태 및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맵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서비스 맵이란 칵테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서비스 맵 안에는 워크로드, 서비스, 인그레스, 컨피그 맵이나 시크릿, 네임스페이스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서비스 맵별로 모니터링 및 상태가 가능합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다중 클러스터 및 멀티 테넌시 등 복잡한 환경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클러스터나 서비스 맵의 상태, 쿠버네티스 자원 사용량 또는 알람 발생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백업 보관 기능도 가능합니다. 저장소를 등록하여 클러스터 리소스를 백업하고 백업 파일로 클러스터 복원을 진행하거나 마이그레이션 또는 이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현황 탭을 통해서 백업과 복원의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백업 스케줄 설정으로 주기적인 백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와 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그 리소스 부분이나 뭐 이런 아키텍처 부분을 도식화한 내용인데요.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칵테일의 CI/CD 파이프라인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레지스트리를 등록하고 이미지 빌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 후에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수정하는 부분까지 넣어놨습니다. 먼저 레지스트리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프로바이더는 애저, 도커 허브, 도커 등 8가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허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리 이름과 설명을 작성하고 등록되어 있는 레지스트리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 후 상단의 테스트 커넥션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레지스트리인지 검증합니다. 이후 저장 후 클러스터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목록에서 생성된 레지스트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빌드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좌측 빌드 파이프라인의 빌드 메뉴 선택 후 우측에 플러스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정보와 같이 빌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미지 빌드를 다 입력하였으면 우측 하단에 빌드 작업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빌드 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작업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으며 이 작업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드 레파지토리 작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레파지토리 작업은 소스를 불러들일 깃 등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작업명과 레파지토리 주소, 브랜치, 사용자, 패스워드, 코드 저장 경로입니다. 필요 정보를 위에 화면과 같이 작성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작업은 Git 등으로 불러들인 소스의 빌드 작업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실행 정보에는 해당 작업명과 실행 경로, 컨테이너 이미지명과 태그, 명령어, 인수를 작성합니다. 인수 작성 부분에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경우 필요한 옵션을 입력합니다. 해당 화면은 메이븐 빌드 시 사용자 작업 실행 정보를 입력한 화면입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통해서 가져올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인수를 확인합니다. 해당 화면은 엔트 빌드 시 사용자 작업 실행 정보를 입력한 화면입니다. 다음 탭인 작업 볼륨입니다. 작업 볼륨에서는 컨테이너와 파드 간 마운트 정보를 입력합니다. 컨테이너 경로에는 빌드될 작업 경로를 작성하고 빌드 호스트 경로에는 소스가 다운받아진 실제 파드 경로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 파일 작업은 빌드할 대상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원격 호스트와 빌드 작업을 수행할 빌드 호스트 사이의 파일 혹은 디렉토리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해당 화면은 홈의 칵테일 addon.toml이라는 파일을 빌드 호스트 디렉토리인 템프 파일로 업로드하는 화면을 캡처해 놓은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REST 호출 작업입니다. REST 호출 작업은 외부 서비스와 REST 방식으로 연동이 필요한 경우 REST 호출 작업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설정 정보에는 작업명과 API 호출 메소드를 선택하고 API를 호출할 URL을 작성합니다. 접속 타임아웃과 기대 응답 코드에는 호출에 대한 응답 시간과 호출 후 성공 코드를 작성해 준 뒤 적용을 합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구글을 통해서 API 호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 응답값 코드인 200을 설정해서 응답값을 저장할 파일을 등록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헤더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 화면에 표시된 형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REST 호출을 하부로 호출할 경우에 밸류 값의 경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베이스 64로 인코딩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 스크립트가 필요한 경우 스크립트 정보를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드된 소스를 베이스 이미지에 적용하여 신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커 파일을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작업명을 입력하고 실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도커 파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스의 Git에 같이 도커 파일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도커 파일 경로를 입력을 해서 도커 파일이 있는 경로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작업들이 완료된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 생성한 빌드에 대한 빌드 노트를 작성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빌드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빌드 정보에서 빌드에 대한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모든 빌드 작업이 던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미지 빌드가 끝났으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미지 풀 시크릿을 생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목적에 맞게 이미지 풀 시크릿을 바로 생성하여 워크로드에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워크로드에 생성하기 전에 이미지풀 시크릿을 미리 생성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시크릿 생성은 서비스 맵명과 설정 정보를 들어가서 생성 버튼을 클릭해 준 뒤 시크릿을 생성해 줍니다. 시크릿의 이름과 설명을 작성해 준 뒤 유형은 도커 레지스트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설정 유형은 레지스트리 인증 정보를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되며 앞서 등록해 놓은 레지스트리를 시크릿으로 만들려면 레지스트리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가 다 작성이 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칵테일 클라우드에서는 디플로이먼트, 스테이트풀 셋, 데몬 셋, 잡, 크론 잡 유형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크로드의 유형은 달라도 컨테이너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설정값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난 뒤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으며 설정 정보를 선택한 후 야무르도 확인 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 생성 시에 컨테이너 정보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볼륨을 사용할 경우에는 볼륨과 볼륨 마운트 섹션도 작성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정보 작성 시에는 기본 정보 탭에서 설정하는 내용 이외에도 명령어, 환경 변수, 보안 설정 등에 대한 쿠버네티스에서 설정한 내용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워크로드까지 배포가 되었으면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파이프라인 구성 시에는 이미지가 등록된 워크로드 생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좌측 빌드 파이프라인의 파이프라인 메뉴로 이동해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과 버전, 서비스 맵을 선택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생성된 파이프라인을 선택하고 빌드 리소스 우측의 리소스 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워크로드를 선택하면 워크로드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등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해당 이미지의 경우 칵테일에서 이미지 빌드를 이용하여 빌드된 이미지만 연동됩니다. 칵테일에서 빌드되지 않은 이미지의 경우 연동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노출과 인그레스 항목에서 추가할 리소스를 선택 후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리소스가 등록이 완료가 되면 우측 상단에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에 파이프라인 실행 노트를 입력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파이프라인 실행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상단의 파이프라인명 우측으로 릴리즈 버전이 명시됩니다. 만약에 서비스 맵에서 수정하는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에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파이프라인 메뉴에서 수정이 필요한 대상을 선택하고 수정을 하게 되면 각각의 워크로드 등 배포 리소스가 최신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프라인 수정 예시로 소스가 변경되어 이미지 빌드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 이미지 빌드 항목 우측 항목에 빌드 실행을 체크하고 상단의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재빌드됩니다. 이미지 빌드가 재실행되어 워크로드에 바로 반영이 되는데 있는 워크로드 이미지명의 태그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빌드된 이미지 빌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우측에 빌드된 이미지를 통해서 신규로 배포 리소스가 배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워크로드의 리플리카스 등 워크로드가 변경될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맵에서 수정하면 파이프라인에 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파이프라인에서 수정을 진행합니다. 배포 리스 항목에서 수정하려는 워크로드명을 선택한 후 수정을 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국제수를 하나에서 두 개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하고 실행 노트에 수정 사항을 입력한 후 파이프라인의 배포 현황 탭에서 수정 사항들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행법에는 현재 해당 파이프라인이 어떤 내용을 수정했는지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작성이 완료돼서 빌드가 다시 되게 되면 크로드가 두 개로 보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롤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버전으로 롤백이 필요한 경우에는 롤백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버전으로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롤백이 완료되면 상단에 수정 버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무중단 배포를 통한 블루 그린 배포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칵테일을 통한 CI/CD 파이프라인 기능인데요. 해당 내용은 데모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칵테일의 메인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먼저 빌드에 이미지 빌드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웨비나가 1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작성을 먼저 해놨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레파지토리 작업입니다. 코드 레파지토리 작업에서는 작업명을 작성을 해주신 뒤 이제 리파지토리 주소를 통해서 브랜치를 설정하고 코드 저장 경로를 입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인 소스를 빌드를 하는 부분인데요. 작업명을 작성하고 실행 경로와 어떤 이미지로 그 소스를 빌드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명령어와 인스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이 완료가 되면 도커 파일 작성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아까 PPT에 보여드렸던 화면은 도커 파일에 대한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깃에 도커 파일이 있으니 도커 파일에 대한 경로만 입력을 해준 내용입니다. 적용을 완료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소스를 저장을 하고 그 소스에 대한 내용을 빌드하는 내용입니다. 네, 빌드가 완료되면 도커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도커 빌드를 정상적으로 실행하고 저희의 연동되어 있는 하부에 이미지 푸시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로고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맵을 통해서 워크로드 배포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룹과 설명을 작성을 해주신 뒤 컨테이너를 추가 버튼을 눌러서 빌드에서 선택을 누르신 뒤에 저희가 배포한 이미지 빌드를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태그를 선택을 하시고요. 적용 버튼을 클릭한 뒤 저장 버튼을 입력하게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배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로그를 통해서 해당 컨테이너가 어디까지 로그가 발생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칵테일은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클러스터 IP를 통해서 서비스를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선택키를 선택해서 워크로드에 대한 라벨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대상 포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프로토콜은 TCP와 저희는 기본적으로 톰캣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상 포트는 8080에 808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등록이 완료되면 저희는 이제 인그레스로도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메인을 하나를 따놨는데요. 해당 내용의 설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사이클로 워크로드가 배포된 것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등록된 도메인을 통해서 인그레스로 배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샘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소스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 빌드가 배포돼서 워크로드까지 배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은 V1이라고 작성을 하고 선택은 서비스 맵을 선택하게 됩니다. 배포 리소스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워크로드를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워크로드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워크로드를 선택하면 이 워크로드에 연동되어 있는 아까 빌드된 이미지를 선택이 바로 연동이 되고 있고요. 해당 내용을 통해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새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포 시간은 다시 워크로드를 보게 되시면 네, 현재 시간으로 다시 배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여드렸듯이 파이프라인에서는 소스를 수정했을 경우에 빌드를 다시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프라인 버전 생성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V2라고 버전을 생성해서 빌드 실행 버튼을 클릭 후에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스를 변경하진 않았지만 소스가 변경되었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다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 빌드까지 다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오른쪽에 로그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어떤 상태까지 이미지 빌드가 완료됐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완료되면 우측에 릴리즈 버전이 V2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릴리즈까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워크로드도 현재 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서비스 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14시 29분에 빌드된 이미지로 다시 재배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블루그린 배포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을 하나 더 생성을 해서 이미지 빌드가 새로 될 건 아니기 때문에 빌드 실행 버튼을 빼시고요. 리소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인그레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그레스에서 아까 연동되어 있던 라벨을 다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기존에 만들어놨던 블루라는 부분으로 연동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변경되는 상황을 보기 위해서 화면 탭을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서비스 맵에 저희가 제공되어 있는 서비스 맵에 구성뷰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고 닫기 버튼을 누르고 배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측 상단에 다시 배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운타임 없이 다시 실행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인그레스의 도메인을 클릭하고 세션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새로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되어 있던 이미지 화면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플로이먼트를 다시 다운시키지 않고 블루그린 배포를 이용해서 무중단 타임으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는 클러스터 리소스와 PV 백업 및 복원을 통한 관리 효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장소를 생성하고 저장소를 등록하고 클러스터를 백업하고 복원하는 기능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맨 먼저 저장소를 등록하여 해당 저장소의 클러스터 리소스를 백업하고 백업받은 파일로 클러스터 복원 및 다른 클러스터로 마이그레이션을 손쉽게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업 복원의 현황 탭에서는 현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백업 스케줄을 통해 주기적인 백업 실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저장소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저장소 사용량을 용량별로 그래프의 크기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장소의 잔여량은 실제로 저장소가 구축된 서버의 파일 시스템 사용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칵테일에서 지원하는 저장소는 AWS, Azure, 구글, 민아이오 등 총 4개의 제품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칵테일에서에 있는 저장소의 탭은 기생성된 저장소를 칵테일에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저장소를 새롭게 생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저장소를 칵테일에 등록하는 과정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저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미나이로 진행하였습니다. 저장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우선 저장소의 입력을 입력하고 백업할 클러스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액세스 모드는 총 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백업 클러스터와 복원 클러스터가 같다면 리드 라이트 하나만 선택하고 백업 클러스터와 복원 클러스터가 서로 다르다면 백업할 클러스터는 리드 라이트, 복원할 클러스터는 리드 온리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복원 클러스터는 백업 파일을 읽기만 하기 때문에 라이트 옵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증 정보에는 해당 버킷에 대한 접속 정보를 입력하여 버킷에 접속 가능한 IP와 포트를 각 URL에 설정해 입력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소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저장소 페이지에서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상태값은 Available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장소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이제는 클러스터 리소스를 백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업을 생성하게 되면 기본 설정과 백업 범위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클러스터를 백업할지와 어떤 저장소를 사용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클러스터와 저장소는 저장소 등록 시 사용되었던 리드라이트 권한이 있는 백업 클러스터와 해당 저장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백업 범위는 클러스터 전체와 네임스페이스별로 백업이 가능하며 그에 해당하는 리소스도 부분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백업 스케줄을 사용하여 원하는 시간에 주기적인 백업이 가능합니다. 스케줄은 UTC 타임을 사용하는 크롬 표현식과 에브리 노테이션 표현식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입력한 내용으로 즉시 백업이 된다는 팝업이 실행하게 됩니다. 백업이 완료되면 상태값은 completed로 변경이 됩니다. 백업 리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백업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즉시 실행 버튼으로 백업을 다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복제 버튼은 비슷한 유형의 백업 정책을 생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복원 기능입니다. 복원 기능을 통해 기생성한 백업을 다른 클러스터로 이관 또는 같은 클러스터로 복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클러스터 복원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 기존에 떠있는 엔진엑스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엔진엑스를 지금 워크로드를 지운 내용입니다. 복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복원 지점 탭을 선택하여 백업된 파일을 확인하고 선택하여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소에 저장된 백업 파일을 복원 지점을 통해서 확인하고 원하는 복원 지점 생성 시간, 즉 백업 파일을 생성했던 시점으로 복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원 지점을 선택하고 복원 버튼을 클릭하여 복원 범위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할 경우에 같은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할 것인지 네임스페이스를 변경하여 복원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업된 리소스 중 일부만 복원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고 복구할 클러스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즉시 복원이 시작된다는 팝업이 생성하게 됩니다. 복원이 완료되면 Completed로 상태값이 바뀌게 되며 복원 이력을 클릭하면 어떤 내용으로 복원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원 상세 정보 확인을 클릭하면 어떤 리소스들이 복원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지워졌던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복원을 통하여 해당 엔진엑스가 다시 기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